오늘의 핵심 이슈 10가지 하루가 바로 떠먹여 드릴게요. 지금 바로 10위 소식부터 출발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3곳 중 한 곳이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 결과 이들은 매출의 평균 2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광고비와 수수료로 최대 41%를 내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행에 대한 법률 제정 요구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9위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29일부터 한강버스의 시민 탑승을 전면 중단하고 무승객 시범 운항으로 전환합니다. 이는 지난 18일 정식 운항 시작 후 방향타 고장과 전기 개통 이상 등 미세 결함이 잇따라 발견된 데 따른 조치로 성능 안정화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운항 품질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 8위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 월 350만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마련 가능한 금액은 월 230만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필요 금액의 66% 수준으로 최소 생활비인 248만 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은퇴 시점 또한 희망보다 평균 9년 이상 빠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7위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경상남도와 대구시 교육청이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경남도는 대표 누리집이 직접 피해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대구시 교육청은 나이스와 K-에듀파인 등 주요 서비스의 일시적 로그인 제한을 확인하고 비상체계를 가동했습니다. 28일 기준 대부분 서비스는 정상 복구됐습니다. 6위 소식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청문회가 재판 합의 과정을 밝히라는 요구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 기만이라며 강력히 비판해 사법개혁 논란이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5위입니다. 금융권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소중견기업에 총 101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합니다. 특히 정책금융기관에서 22조 2천억 원을 특별 지원할 예정이며 연휴 동안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등은 연체이자 없이 자동 연기됩니다. 4위 소식입니다.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분원의 전산 시스템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8일 오전 7시 기준 네트워크 장비의 50% 이상 핵심 보안 장비는 총 767대 중 763대인 99%가 정상화됐습니다. 정부는 피해 없는 시스템부터 순차적으로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3위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동 면직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법안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 간 정치적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2위 소식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은 자본시장 시스템이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화재로 영향을 받은 64가의 전산 시스템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경찰은 소방당국과 합동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규명 중입니다. 오늘의 1위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나라장터 등 주요 공공서비스가 사흘째 마비됐습니다. 국회 여야 의원들은 현장을 점검한 뒤 전 정권의 예산 부족과 현 정부의 대응 미숙을 지적하며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역량 집중을 지시했습니다.